경제 이슈 다뤄보는 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은요,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팀장님과 그러면 어떤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해볼지 먼저 주제부터 같이 만나보겠습니다. 조선 가치투자, 해우는 매매 영역 두 가지 섹터들 오늘 또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반도체, 2차전지, 제약바이오 제외하고도 이렇게 조선이나 해운까지 저희가 넓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이나 해운 섹터 준비하신 이유는 어떻게 될까요, 팀장님? 네, 확실히 이제 전문가의 덕목이라고 한다면 좀 강한 변동성을 무기로 좀 빠르게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인사이트를 드리는 것도 맞지만 시장이 좀 약세장으로 갔을 때는 그 안에서 좀 빈틈을 누릴 수 있는 섹터를 말씀드리는 게 더 좋다라고 판단돼요. 그래서 오늘 시장 브리핑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전문가님도 해주셨고 앵커님도 해주셨는데 전기전자나 코스닥 IT 하드웨어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면서도 운수장비랑 운수창고 쪽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판단됩니다. 네.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반도체 쪽으로 투자 비중을 좀 줄이면서도 아예 시장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운수장비랑 운수창고 쪽에다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운수장비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완성차 쪽도 있지만 방위산업 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산업에 관련해서는 또 설명을 드렸었고 운수창고 쪽에 이제 조선이랑 해운이 있는데 네. 해당 종목들이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기술적 위치도 괜찮고 개인사분들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기 때문에 좀 접근해 봐야 된다라고 판단돼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수급적인 요인들까지 저희가 체크해 보면서 오늘장 조선과 해운 섹터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확실히 조선 섹터도 좀 버텨주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조선 섹터들은 어떤 이슈들을 최근에 갖고 있을까요? 네, 조선 관련했을 때는 지금 당장 조선을 사야겠다라고 이슈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한 조선 관련 섹터들이 좀 강세를 보인 지가 약 2주에서 1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선에 대해서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실적이 정말 잘 나오겠구나 이런 뉴스가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뉴스 하나를 보시면 1분기에 K조선이 수주액이 136억 달러를 기록을 하면서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탈환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조선 종류가 다양하죠. 우리가 그냥 어떤 LNG선도 있고 어떤 그냥 재료 운반선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매출 마진이 LNG선이나 이런 고부가치 쪽에 많이 남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LNG선을 집중적으로 이제 수주를 받고 있었는데 저가형 선박은 중국한테 많이 줬었거든요. 네. 뺏겼다기보다는 우리가 더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이 수주를 주는 기업들은 한국에다 맡기고 싶지만 도크가 없다 보니까 중국한테 줬었어요. 하지만 지금 산업동을 확인해 보니까 분기별 실적이 3년 만에 글로벌 탑 복귀를 하면서 LNG선이랑 암모니아선처럼 고부가치 선박은 100% 수주를 기록하는 기염을 했고 네. 중국이 주로 가져가고 있는 저가선마저도 우리가 흡수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조선업체 중에 오스탈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하나오션에 대한 인수를 제안을 거절했어요. 근데 오스탈이라는 기업이 어떤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 네. 이 호주 내부에서는 상당한 기술력을 갖고 있고 방위산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보안 관련 문제로 하나오션에 대한 내민 손을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이면은 어떤 기술력을 뺏길 수 있고 이제 인수하는 쪽이 갑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오스탈이 그런 기업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네. 하나오션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자신도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하지만 호주 보안산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과의 어떤 MOU를 좀 체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오션 측에서 이 보안선을 침범하지 않는 조건을 좀 제안해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고려를 해볼 수 있다 그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증권사 리포트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도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고부가 선박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고부가 선박별로는 안정적으로 수주를 갖고 있는데 이 신조선가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공급 계약을 맺을 때 조선 이제 가격 보통 이제 기준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기준 가격이 올라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81.45로 4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신조선가가 40.4% 증가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후판 관련 뉴스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후판 가격은 보통 70달러에서 140달러 선을 이제 박스권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근데 현재 후판 가격이 약 90달러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후판 가격이 우상향세는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은 좀 박스권 하단부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는 저렴하게 들어오고 있고 신조선가는 높아지는데 우리나라가 수주 물량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선 관련했을 때는 실적이 향상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조선 이꼴 이제 실적으로 연결을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수주를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기업들인데요. 지금 수익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수주도 굉장히 선별적으로 잘 받아가고 있고 원가는 낮아지고 신조성가는 올라가고 긍정적인 업황들이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조선 섹터 하면은 뭐 조선주들도 있고 기자재 종목들도 있고 어떤 섹터를 좀 토픽으로 보세요? 네, 확실하게 매매를 못하신 분들께는 뭐 삼성중공업이나 H한국조선해양, H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모두 다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실적 증가폭은 삼성중공업이랑 하나오션이 괜찮을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LNG선 고부가치 제품 위주로 좀 공급 계획을 맺고 있거든요. 하지만 내가 좀 조선 관련 종목들은 매매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고 매매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단기간에 좀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런 종목은 제가 좀 BMT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산업용 정밀 피팅 밸브 및 전기 부전반 생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피팅 밸브라고 한다면 이제 관과 관을 잇는 거죠. 어떤 공기 배관과 배관, 그다음에 전기가스 배관과 배관을 잇는 피팅 밸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피팅 밸브가 단순하게 조선 쪽에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반도체 쪽에도 들어갑니다. 2024년 세미콘 차이나에 참가를 하면서 중국의 반도체 시장을 공략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네. 일단 거기 행사 부스를 참여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중국 반도체 시장 공략이 길이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BMT에 대한 수주 이제 단기 모멘텀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는 자주 부각이 안 됐었는데 가끔 이제 네옴시티 관련 뉴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네. 작년에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조선이랑 플랜트 관련했을 때는 BMT가 갖고 있는 기술력을 부각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실제로 MOU를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좀 단기적인 수혜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오늘 많은 악재가 나왔지만 호재도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랑 이제 삼성과 GS가 아람코의 그 전기 시설 공급 뉴스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피달리 지역의 가스 증설 프로그램 공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BMT가 참여한다는 건 아닌데 이제 BMT 같은 경우는 뭐 삼성중공업이나 삼성 엔지니어에다가 피팅 밸브를 납품하고 있는데 이 아람코로부터 튜브 피팅과 볼 밸브를 포함한 개장 분야 부품을 6개 제품을 2022년 3월에 인증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참여한다고 확실할 수는 없겠지만 삼성중공업과 삼성 엔지니어링이 참여한다고 한다면 그 낙수 효과를 BMT가 얻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제가 이 대본을 작성할 때는 12,400원, 12,500원이었는데 조금 상승세가 나온 부분이에요. 하지만 오늘 수급 동행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12,500원부터 12,9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하신 다음에 수익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호재까지 반영되면서 두 자릿수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 BMT입니다. 이 종목 12,900원 상단으로 해서 12,500원까지 함께 보시면서 좀 분할 매수 들어가서 접근해보는 관점까지 조선 섹터에서 토픽 종목으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으로 해운 섹터입니다. 오늘 해운 섹터도 참 좋은데요. 이슈들 먼저 알려주세요. 네, 확실하게 조선과 해운은 보통 같이 움직이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선 같은 경우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있는데 해운 관련 종목도 좀 매매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돼요. 일단 해운도 실적과 반영되는 지표들이 있는데 일단 반영되는 지표들은 아직 움직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면서 좀 단기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중동 확전이 우려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어제 자기 전에는 이제 뉴욕 시장 개장하고 나서는 유가가 조금 밀리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은 좀 성장주들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유가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유가가 오른 이유는 아마 진영학적 리스크가 나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보통은 확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좀 중동에 있는 분들은 약간 종교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지는 것에 대해서 싫어한다. 그래서 확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들이 말하면 진짜 확전이 될 것 같다. 이런 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가가 좀 86달러까지 움직이는 모습이고 그런 관점에서 어떤 경로가 막히거나 이런 운임 지수가 올라갈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가 어제 종가까지 확인했을 때는 BDI 같은 경우는 1989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네.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 같은 경우는 한 1700대, 1800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 BDI 같은 경우는 좀 3주째 이제 좀 한 달 반 정도 계속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맥점이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도 1,500포인트부터 3,500포인트 박스권 움직임 안에서 2,400포인트를 찍고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운임 지수들은 우하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해운 관련 종목들은 우상향을 하고 있고 그 우상향 수급이 개인 투자분들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정이 됐을 때 운임 지수들이 상승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임 지수가 올라가기 전까지는 드라이빙을 걸어 보시라고 말씀을 못 드리니까 매매 관점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관련 종목으로는 뭐 흥하해운이나 대한해운, HMM, KSS 해운, 페노션 등을 들 수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렇게 대놓고 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면서도 기술적 위치가 안전한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 섹터들은 일단 약간의 기대감을 먹고 있는 섹터인데요. 중동 리스크 구조로 해협 차단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운임 지수를 보시면 아직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매매 관점 접근 함께 전해드리니까요. 토픽 종목까지 같이 연결해 볼게요. 그럼 해운 섹터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는 게 좋을까요, 팀장님? 네, 제가 소개를 드리려는 종목 동방이라는 종목이고요. 매매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 제가 태웅 로직스까지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방을 저는 불과 한 2년에서 3년 전까지는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을 평가를 했었는데 이 재무제표를 오랜만에 보니까 실적이 상당히 개선이 됐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평가 매도까지 갖고 있습니다. 기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요 항만 및 물류 거점을 통해서 초중량물 운송을 하고 있고 3자 물류죠. 3PL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해외 해외 육상 운송이 좀 집중이 되어 있는데 해상 운송도 사업 다각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운 로직스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해운 비중이 많이 좀 크진 않은 종목이지만 사업 다각화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보더라도 주요 항만과 배후 부지 및 내륙 거점의 인프라를 증축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 운송 사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재무제표를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분간 기준으로나 연간 실적 기준으로나 2023년에 2022년 대비해서 상당하게 실적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동방에 대한 증권 개통의 평가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초중량물 해상 운송의 거탑이다. 그래서 1970년대 설립이 돼가지고 상당한 업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대 규모의 자항선 선달을 갖고 있으면서 중량물 해상 운송 분야에서는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다. 평가를 받고 있고 5대양 6대주의 다양한 조건 속에서 500항차가 넘는 다양한 업무 수행 경험으로서 다양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네. 이거는 제 사견인데 이게 단기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뉴스를 보시면 알리 택배를 전담하던 CJ 대한통운이 계약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계약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CJ 대한통운이 아마 재계약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재계약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사업자를 찾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사업자의 동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일단은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는 소형 택배의 강점이 있는 CJ 대한통운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은데 계약 연장 뉴스가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계약을 하겠다고 했으면 보통 3일이나 4일 동안 계약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일주일 넘게 계약이 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CJ 대한통운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확실하게 최적화된 상대자는 CJ 대한통운이지만 만약에 결렬될 경우에는 2등인 동방이 좀 그 수혜를 입으면서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부터 왼수 매수 들어왔는데 지금 10시 58분 기준으로 왼수 매수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하방은 좀 단단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350원부터 2,300원까지 분할 매수해 보신 다음에 약 3에서 5거래일 정도 지켜보시면 단기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운 쪽의 토픽은 동방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 성장세에 해상 운송에서의 경쟁력까지 갖춘 종목이고요. 알리택배 모멘텀도 살짝 같이 가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300원에서 2,350원 사이 매매 관점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태웅 로직스 매매 잘하시는 분들은 요길 봐라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관점으로 보여야 될까요? 네, 우선 태웅 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개인분들이 좋아하세요. 동방이랑 태웅 로직스가 1등을 이제 중소형주 1등을 주고받습니다. 이제 흥하해운이랑 대하해운이랑 페노션이 이제 좀 중대형 해운사에서 1, 2, 3등을 번갈아서 한다고 한다면 태운 로직스랑 동방 같은 경우가 이제 중소형 주주에서 1, 2등을 가릅니다. 그래서
거래 대금이랑 뭐 변동성은 태웅 로직스가 낮다라고 보고 있는데 태웅 로직스도 2023년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근데 네. 동반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실적 향상세를 보여주었고 저는 이제 개인 투자분들께서 접근하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 내가 손절을 못해도 내가 지금 이 이슈로 빠져나가지 못하더라도 실적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 종목은 동방이고 나는 매매를 정말 잘한다. 뭐 하루 만에 뭐 15% 20% 수익을 먹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태웅 로직스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조선과 해운 섹터에 대한 전략들까지 함께 연결해봤습니다. 오늘도 댓글창에 혼자 오셔서 좀 외로워 보이신다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금요일에 정 이사님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코노미 클럽 시간이었고요. 퍼스트프라임 리서치의 손여루 팀장님과 함께 조선 그리고 해운 섹터에 대한 전략까지 연결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장의 중심 마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투자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